오늘은 자궁 근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깊게 아주 빨려 들어갈 정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궁근종이라는 것은 여성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양성종양이에요. 특히 이제 35세가 넘으면 여성들 2명 중에 1명꼴도 빈도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40대 중반이 되면 5명 중에 2~3명 정도에서 자궁근종이 생기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돼서 많이 생긴다는 보고도 있지만 자궁 자체가 노화가 되면 생기는 질환이 바로 자궁근종입니다. 자궁근종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그래요. 자궁근종은 내막에 생기는 근종도 있고 근육층에 생기는 근종도 있고 밖에 생기는 근종도 있고 완전히 딸랑딸랑하게 이제 생기는 근종도 있어요. 근종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갖고 증상도 다 달라지는데요. 내막에 생기는 근종 같은 경우는 자꾸 피를 많이 쏟게 하면서 빈혈을 유발시켜서 사람이 나중에는 기절까지 하는 심하게 체력 저하를 만들게 하는 게 바로 자궁 내막에 있는 근종이에요. 근층에 있는 근종 같은 경우에는 자궁 근종이 앞쪽에 있으면 방광을 압박하니까 소변이 자주 매렵고 요실금도 생기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어떤 증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종이 뒤쪽에 있으면 척추를 누르면서 허리 통증도 많이 유발시킬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자궁하고 이 척추 사이에 장이 지나가는데 장을 부분적으로 막으면서 방구가 그렇게 심하게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또 자궁근종은 조그맣게 생긴 1~2cm 정도 큰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데 한 3에서 5cm가 넘어가게 되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15cm, 20cm까지 커졌는데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 경우가 이렇게 근종이 꼭대기에 있을 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진료실에 왔을 때 당신 근종 15cm가 넘어요 하면서 깜짝 놀라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근종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만 생기지가 않아요. 보통 여기도 보시지만은 다수가 생기는 게 하나 생기는 것보다 훨씬 많고요. 30세 이상에서는 이제 20에서 50% 이상 생기고 자궁적출하는 원인 중에 60에서 80%가 바로 자궁 근종이에요. 이 논문 자료를 갖다 보시게 되면 전체 자궁 적출술 받는 사람들의 40에서 60%가 근종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여성의 5.4에서 77%까지 근종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종별 틀리고 국가별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더운 나라에서는 적게 생기고 중위도 지방에서는 많이 생기는 어떤 이런 경우 갖다가 많이 보게 되고 임신 초기에 딱 임신 진단된과 동시에 한 10% 되는 여성에 있어서 근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흔한 질환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궁근종에 대해서 놀라운 진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자궁 적출술은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1위인데요. 실제 건강보험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요. 2006년도에는 25,000 케이스였던 것이 2020년도에는 39,000, 거의 4만 건으로 늘어났어요. 1년에 전체 여성의 0.1에서 0.2% 정도의 자궁 적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종의 적출술하는 경우도 60%나 더 늘어났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종 환자는 상당히 많은데 여전히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궁 적출하는 방식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남자긴 하지만 여성이 자궁 적출하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궁은요 단순히 임신만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의 조절이나 성기능이나 골반 장기 지지 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 강남여성병원에서는 자궁을 지키는 치료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를 하다가 합니다. 다음에 4가지 병합 치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이프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고강도 직속 초음파라는 방식인데 우리가 돋보기를 이용해서 햇빛 에너지를 한 점에 모으게 되면 종이가 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초음파를 한 곳에 집중하면 거기서 열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복부 위에서 초음파를 발진을 시키면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자궁에 있는 근종만 태운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치료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RFA 마이오라시스 근종 용해술이에요. 고주파를 이용해서 근종을 괴사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근종 용해술 같은 경우에는 바늘을 집어넣어서 고주파 발생을 유발시켜주는 탐침을 근종에 위치를 시켜놔야 돼요. 초음파를 보면서 질 쪽으로 접근하든 복부 쪽으로 접근하든 복강경을 이용하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치료 효과는 하이프 치료 방법이나 근종 용해술 치료 방법이 거의 동일해요. 1년 뒤에 부피 감소율 자체가 70에서 90% 정도까지 줄어든다는 그런 보고들이 학회 논문들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궁 내시경 방법인데요. 자궁 내시경을 이용해서 자궁 속으로 카메라를 놓고 수술기를 넣어서 근종을 조금씩 제거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자궁경화 근종 제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번째로 있는 것은 여기 EM 아볼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자궁 내막을 소자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도 상당히 최근에 나왔지만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궁 안쪽에다가 기구를 넣어서 펼치면은 이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펴지거든요. 자궁 내막의 형태에 맞게끔. 거기다가 또 고주파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궁 내막에 있는 용종이나 이상세포들을 싹 태워서 피가 하나도 안 나오게 만드는. 특히 이 치료법은 부정기 치료를 겪고 있는 여성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단 문제는 이 치료법 할 때는 임신을 원하는 여성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근종 크기가 하이프나 용해술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한 15cm, 20cm로 큰 근종들 같은 경우는 복강경을 이용해서 근종적 결체술을 하고요. 이런 시술로도 충분하지 않을 때는 약물 치료를 갖다가 해서 근종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종의 크기, 위치, 그 성질에 맞춰갖고 병합하는 방법을 써요. 예를 들어갖고 근종이 물이 많은 성분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은 하이프는 잘 안 먹어요. 일반적으로 딱딱한 근종에 비해서 효과가 50%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근종 용해술 같은 경우에는 8cm 넘어가는 근종에는 이게 효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이프는 크기가 커도 전체를 고르게 이분하게 열을 갖다가 가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반면에 이 근종 용해술 같은 경우는 바늘이 들어간 위치에만 태워주거든요. 그래서 큰 근종에는 하이프 치료가 유리하고 한 5cm 정도 되는 안쪽에 되는 거는 용해술이 되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을 잘 이용해서 근종으로 들어가는 혈류를 다 없애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 괴사시키고 난 다음에 자궁 내시경화 근종 제거술을 이용을 해서 정상적인 자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을 병합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합요법을 이용해갖고 자궁을 보존해주는 치료법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로 자궁을 보존해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돼요. 삶의 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행복이나 또 성적인 어떤 만족도나 또 떨어지지도 않고 운동 같은 것도 바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술에 대한 합병증을 피할 수가 있어요. 출혈이나 감염이나 유착 같은 것들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한데요. 불안감도 없어지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일부에선 자궁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울해져 갖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다고들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